그 보니까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0페이지 된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진짜 뭐 각종 세제 다 있는데 뭐 개조식, 문답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각종 유형별로 다 뿌렸더라고요. 네. 재정부에서.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눈에 지금 뭐 띄는 것은 부동산. 부동산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보다 오히려 그 대중교통 요금 공제 폐지된 거 이런 게 오히려 솔직히 시민들한테는 더 이게 체감되는 건데 이런 게 좀 부각이 안 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등 이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이거는 추가 공제를 기본 공제랑 통합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개별적으로 세액 공제 해주던 것을 방식을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제는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개별 국민들에게 얼만큼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쓰면 소득 연말정산 할 때 네. 얼마 썼다. 그럼 뭐 공제액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방식이 아니고 알아서 지원을 한다는 소리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체감을 할까? 네. 과연 이 체감이 될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좀 세액 공제를 좀 줄이고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 의원 내에서도 아니 이거 부동산 세금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의 이제 남인순 의원이라고 이제 국회 부의장이죠. 네. 이분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적잖은 아쉬움을 주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매물장기가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호 의원 지금 민정 최고위원 전당대회.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고 계신 분도 서대문 을인데 정부를 설득해서 세제 개편이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공급이 없다. 근데 어제 청와대발 뉴스를 보니까 공급 엄청 뭐 하게끔 해라, 뭐 규제도 다 완화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역시 예. 재선을 안 하면 예. 소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기하면. 네, 재선 아니 남에서 국회부의장 정도 하고 중진이면 거의 이제 그 다음 이제 총선 출마를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김근식 의원, 아니 김근식 위원장 네, 지역파, 네, 성파병. 병.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이 이렇게 이 누구죠? 이 박원순 시장의 여러 논란, 성추문 논란 때도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를 해갖고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소신 발언을 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했고 정부가 공급 대책은 별도로 발표를 한대요. 네. 별도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이 국정 운영이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제 개편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세제 개편 안에는 말 그대로 내년에 세제를 어떻게 세법을 개정할지 바꿀지를 그렇지. 전반적으로 담아낸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너무 주목도를 크게 올려놨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거 부동산 대책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정부가 이거 정부의 실책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실책이고, 근데 정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가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이 내곡동 이제 예비군 훈련장, 네. 그리고 뭐 여러 이 과처 경마장 네. 이런 곳에다 다 이제 짓겠다. 아파트 짓겠다. 규제 해소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많은 국민들이 또 의문을 갖죠. 네. 아니 태릉 CC에다 아파트 짓다 그러는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곡동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냥 뭐 국무회의에서 뭐 규제 해제하고 네. 그냥 공급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를 이제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없잖아요. 군밖에. 네. 그러면 빨리 선분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양을 지금 3기 신도시에 선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분양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 걸려 있고 네.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끝나고 네. 공급이 늦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곡동 발표할 거라면 MB 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좀 전제돼야 될 게 있죠.
민주당이 그때 과거에 보수 정부 이렇게 비판했던 거 반성문을 좀 써야죠. 쓰겠어요. 이 대책을 갖다 쓸 거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 특별법을 못 만들 겁니다. 왜요? 그거 만들면 자기네들 진영에서는 죄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지지율이 아니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싶을 거고 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조세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연말정산 공제되던 게 그렇죠. 개별적으로 복잡해지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음. 실거주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비거주가 인정되고 누구는 비거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그렇죠. 단순하지 않죠. 거기다가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진 않잖아요. 확실히 네. 누가 봐도 특정 타켓 고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더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조세는 세금은 징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그 주거 소득 공제도 네. 이것도 보면 모순되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지금 1년 2년 정도 유예 기간 주고 난 다음에 안 팔면 세금 왕창 때리겠다는 그렇죠. 건데 문제는 서울에서 집을 팔고 나면 지금 다 서울 지역은 토지 허가제라서 4개월 안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판매하고 나서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순적인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1, 2년 유예해 줬는데 내가 4개월 뒤에 실거주 못하면 했을 때는 똑같이 또 그러니까 안 일단 팔게 되죠, 이렇게 되면. 토지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 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움직이라고만 계속 지금 세금으로서 압박을 해가지고 나가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OECD에서도 그 권고를 한 게 있어요. 한 100페이지 넘게 서베이를 그 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주택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게 사고 팔 땐 무겁고 보유할 땐 가벼우니까 네. 취득세, 그러니까 거래세를 함께 만져줘야 된다. 네. 그래야 좀 부담이 덜하고 뭐 자유롭게 이사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지.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유해서 거주 목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라는 건 방향성은 맞는데 그럴 거면 유예 기간을 충분하게 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좀 충격을 덜 주면서도 거래세도 같이 다뤄서 취득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네. 어제는 취득은 빠지고 보유와 처분에 대해서만 세제 개편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 거둔 다음에 그걸로 뭐 할 건데 네. 라는 퀘스천 마크가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지원금. 그럴 수 있죠. 아마 근데 지원금도 그 세제 개편은 아마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돼서 그게 불가능할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렇게 거둔 돈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선순환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경험적으로 참여정부 때 종부세 만들고 재산세 개편했다가 부동산 폭등 일어났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 세율 만졌다가 또 부동산 폭등 됐으면 경험적으로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공급 대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를 또 지금 되풀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도세를 완화한다, 보유세를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그 뭐 강화한다. 도대체 이 목적이 뭐냐고? 매물을 나오게 할 겁니까? 가격을 잡게 할 겁니까? 세수입이 목적입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대통령은 약간 그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힌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 마용성, 예중이 서울에서 이 그냥 보수가 됐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어차피 우리 표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표 안 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정책을 하면 돼. 약간은 크게 보면 갈라치기 정책이지. 오히려 지지자들은 되게 또 그런 걸 또 민정 지지자들은 되게 이 자산가들을 악마화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초고가 주택을 만진다고 해서 거기만 고통받느냐? 그럼 그 밑에 아니죠. 있는 중저가까지 전부 다 도미노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지금 거란 말이에요. 서울이 그걸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걸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 음. 방송 끝나고 가서 가면서 이제 부동산에 몇 군데 이제 옛날부터 아는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좀 네. 해봤어요. 네.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한 5통이 왔대요. 무슨 전화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집주인인데 세입자 나가라고 해달라고. 이제 끝나고 원래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네.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 안 되지. 되고 나가셔야 네.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네. 집이 네. 벌써 5전화 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네.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만들면 네. 결국 피해 보는 건 무주택 서민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세난 바로 가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전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매물이 중저가 전세집이 씨가 말랐어요. 지금 좀 그나마 이 전세 매물이 있는 건 전세값이 8억 이상, 8억에서 한 13억 이 정도 되는 매물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집 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한 10억 있으면 다 전세 어디로 가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안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의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10억이 어디 있어요? 10억이. 아니, 대출도 그만큼 네? 안 되잖아. 아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전세 대출까지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은 그러면 월급 받아서 전세도 대출 받아서 전세도 하지 말고 월세로? 월세로 살고 월세 많이 내라. 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산 형성을 하고 언제 주거 안정을 그렇지. 하고 주거 안정이 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규제를 하면 그 편법을 우회하는 편법을 당연히 찾는 게 하지.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월세 그 상한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월세 상한제가 있었죠. 그러면 바로 관리비를 인상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시장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그 네. 규제에 맞춰서 규제를 지켜야겠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지 그거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정책을 짜야 네. 되는데 그걸 안 짜고 계속 악마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남겼는데 보나님이 안녕하셔라고 인사말 남겨 저도 인사드리고요. 아 우리 앤설리님이 또 말만 하고 활기는 돌았겠 또 말만 하고 활기만 돌겠지. 어떻게 경제야? 어떻게 정확하시네요.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장동혁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꼼수로 집을 팔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다. 저도 똑같은 워딩을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고령 세대가 집 팔 때 양도세 완화해주고 네. 지방으로 갈 때 혜택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강남의 6070 고령자들을 보고 한마디로 지방으로 가라. 네. 몇십 년 살던 곳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지방 고령화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난리예요. 난리인데 여기 재경부에서 세제 개편을 내놓은 게 지방으로 가면 세제 혜택 줄게요. 그럼 거기에서 그렇죠. 인프라는 병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네. 그거 어떻게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 연로할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고 오히려 그런 곳이 더 그렇죠. 도시가 더 좋거든요. 솔직히 네, 진행에는. 현실적인 얘기.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비거주의 주택자 과세를 강화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서울에 집 냅두고 지방에 가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다시 서울로 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6070 보유세 못 내면 다 팔고 지방 가세요 하는데 또 비거주의 주택자분들은 지방에 갔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지 세금 혜택을 보고 예외 규정을 두긴 한데요. 네. 그게 전근, 아. 부모 봉양 아. 정도가 입증이 되면 3년이라는데 누가 부모 봉양을 3년을 합니까? 아. 도대체 3년의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네. 너 부모 봉양 3년만 하고 안 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탁상공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도를 3년만 하는 거예요. 딱 3년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이걸 또 막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차피 세법안이니까 국회에서 막을 수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건 뭐 국민이 아무리 뭐 해도 지금 뭐 막아집니까? 이게 그냥 정부 제가 봤을 때 김용호 의원이 무슨 뭐 당에서 무슨 안을 새로 만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되면 더 막아지겠어 이게 더 안 되지. 예 하고 그냥 다 통과시키겠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이민찬 위원장 얘기한 대로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의가 엄청 나고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공동 명의 비거주 1주택은 공제를 얼마 받느냐.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과거 거주했다가 전세를 준 경우도 비거주냐. 그러니까 비거주의 어떤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형태도 다양한데 비거주라고 판정하는 그 행정 비용과 사회적 비용도 그렇지. 막대할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걸 사실 이 재경부가 네. 면밀히 따져보고 추산해서
예산 추계와 함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그렇지.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념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개편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반드시 후과가 따라옵니다. 네. 실사 안 나오고 파악이 될까요? 그러니까 실사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아니 지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네. 정부24 앱을 통해서 이게 실거주한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보통 남겨요. 설문조사 네. 그렇죠.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통장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확인을 하지. 확인하죠. 네. 네.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통장들한테 시키려나?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민방위 확인하듯.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57.6%가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에 조사된 내용이고요. 잘한다가 35.6%.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부정평가가 70.4%로 제일 높았고, 그러니까 특히 30대의 62.2%는 절대 다수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거 30대가 어찌 보면 아까 사회초년생들 네. 이제 딱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산 형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연령대인데 거기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 관련 시장 정책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2%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38.3%. 진짜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긴 하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조국 전 대표 요즘 좀 잠잠하시더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명백한 정책 실패다. 김영범, 이혁원, 이찬지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왜 이러실까요, 갑자기? 왜 이러실까요? 뭐 시기가 고장나도 한 번은 못 이기니까요. 그 정도 평가해야지 그 이상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청와대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분위기 파악 못 하시네. 네? 분위기 파악 못 하신다. 역시 결이 다르구나. 결이 다르구나. 생각하시...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아니 진짜 조국 대표 누가 옆에서 메시지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써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직접 하시겠죠, 그럼.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좀 제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직도 없고, 당직도 없고, 네, 뭐 의원도 현역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전직 대표인데 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